내가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수진이 휴대폰을 감추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열해가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서로의 비밀이 없었죠. 한 침대에서 자고 같은 욕실을 쓰고 서로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진이 휴대폰을 화장실에 가져가거나 내가 옆에 있을 때 진동으로 바꾸곤 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수진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저녁 식탁에 앉아 TV를 보는데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죠. 수진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고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라고 말하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때 느꼈던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구야? 물었더니 그냥 회사 후배라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수진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팀 워크숍, 동창회 야근이란 이유로 집을 비웠죠. 처음에는 그저 바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 갔다고 했는데 동창회 SNS에는 모임 사진이 없었어요. 야근했다고 했지만 회사 주차장 CCTV에는 오후 6시에 차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수진아,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어느 저녁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피하며 아니,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발신자는 다시 지훈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내를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그 직감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열흘 동안 3번이나 회사 회식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게다가 그녀의 향수가 바뀌었고 옷장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블라우스들이 걸려 있었죠. 아내를 미행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건 너무 치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아내의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차분히 수집하기로 했죠.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압구정의 부티크,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찍힌 호텔 주차장 영수증, 모두 나와 함께 한 적 없는 장소들이었죠. 이상한 점을 더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통장에 매달 큰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수진의 월급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보너스라고 하기엔 너무 정기적이었고 금액도 일정했어요. 모든 의심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죠. 수진의 노트북을 열었을 때 로그인된 이메일에서 호텔 예약 확인 메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 목록에는 지훈의 이메일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수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균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수진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을 더 공들여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라며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꺼내 입었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식사는 알아서 해. 수진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말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수진이 집을 나선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고요.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지만 실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수진의 차를 기다리며 지켜봤어요. 오전 10시 그녀는 차를 몰고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라더니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그녀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압구정 근처의 고급 주상복합 앞에 멈췄어요. 수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따라 들어갔습니다. 상층부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곧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수진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수지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죠. 오후에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컸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탐정은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위로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죠. 돈이 꽤 들겠지만 이제 와서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수지는 늦게 돌아왔고 나는 모르는 척했어요.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압구정의 고급 주상복합에서 지훈이라는 남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대학생이었고 룸살롱에서 일하는 호스트였습니다. 놀랍게도 수지는 그 룸살롱의 단골이었고 거기서 지훈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두 사람, 레스토랑에서 서로 마주보며 웃는 모습, 그리고 입맞춤하는 장면까지.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진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그 큰 금액의 출처였습니다. 수진은 룸살롱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지훈과 관계를 맺고 경제적 지원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탐정은 그들이 주로 만나는 곳의 목록과 시간대까지 제공했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했어요. 로비의 큰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때쯤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몰두한 채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나를 발견한 건 수진이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의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나와 눈이 마주쳤죠.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어요. 미녀. 그녀의 입에서 내 이름이 떨리며 나왔습니다. 지훈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내 남편이라고 대답했을 때 그제서야 그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내면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지훈은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고 수진과 나는 호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설명할 수 있어. 얼마나 됐어? 내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6달 정도. 6달. 우리가 결혼 10주년을 맞이했던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내가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느라 우리의 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그 시간부터요. 왜? 라는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알고 싶었어요. 무엇이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밀어 넣었는지. 외로웠어. 당신은 늘 일에 빠져 있었고. 수진의 변명이 시작됐어요. 지훈은 내게 관심을 보였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걸 알아챘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변명인 동시에 고백이었죠.
나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그 룸살롱은 어떻게 된 거야? 궁금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아내가 어떻게 그런 곳에 발을 들이게 됐는지.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했어요.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투자를 권유했어. 처음엔 그냥 돈을 굴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가보니 젊은 호스트들이 내게 관심을 보이더라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억눌렀어요. 그 남자는 뭐야? 대학생이라며? 지훈이는 병든 아버지가 있어. 대학 등록금과 병원비를 벌기 위해 룸살롱에서 일하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수진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훈에게 진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요. 내게도 아직 감정이 남아있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있어. 하지만 달라. 우린 너무 오래 함께했고 익숙해졌어. 지훈이와는 다른 감정이야. 그 말이 마지막 타격이었어요. 내게 남은 건 익숙함이라니. 10년의 세월이 그저 익숙함으로 정리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훈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에게 의뢰해 그의 신상 정보부터 가족관계, 학교생활, 친구들까지 모두 조사했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기계적으로 정보를 모았습니다. 지훈은 서울의 한명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룸살롱에서 호스트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의 병원비와 자신의 등록금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미워해야 할 상대인데 왜 이런 연민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지워버렸어요. 그가 불쌍한 처지라 해도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지훈이 다니는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혀 죄책감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동안 그는 멀쩡히 일상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화하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긴장하고 걱정하는 표정. 통화가 끝나자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멀리 지켜보는데 의사가 지훈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내 분노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도 결국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병원비도 네가 내주는 거야?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라며 고개를 숙였죠. 그녀의 대답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선행? 을 베푸는 아내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어요. 그 애가 불쌍해서 도와준 거야? 아니면 그가 필요해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점점 감정이 생겼어. 솔직한 대답이었지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수지는 정말 지훈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눈치챈 건 아닐까? 수진이 외롭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내가 더 관심을 보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내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아무리 바빴어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대화로 풀어갔어야 했습니다. 배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탐정으로부터 마지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의 대학 친구들과의 인터뷰, 그의 일상, 그리고 수진과 함께 찍힌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호텔뿐만 아니라 제주도 여행까지. 그 여행은 수진이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수진은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나와는 달리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지훈의 대학 생활, 수진과의 만남 패턴, 그들이 주로 가는 장소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냉정한 관찰자처럼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지훈의 대학 친구 중 한 명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은 채 우연을 가장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라는 식상한 질문으로 시작한 대화는 곧 지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지훈이요? 좋은 친구예요. 요즘엔 좀 바쁜 것 같던데. 그 친구는 별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여자 문제인가요?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마도요. 요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싼 시계도 하더라고요. 누나라고 하던데 자세히는 말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지훈은 친구들에게 수진을 자랑하고 있었군요. 누나라는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친구들도 짐작하고 있는 듯 했어요. 다음으로 수진과 지훈의 대화를 엿들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진의 휴대폰에 몰래 도청 앱을 설치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가끔 애정 표현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언제쯤 그 사람한테 말할 거야?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민혁이도 상처받을 테니까. 수진의 대답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내가 없는 미래를요. 수진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훈과 함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나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명확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침묵의 포위망이었어요. 그들이 만나는 모든 장소, 대화 내용, 계획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룸살롱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어요. 수진이 투자한 그 고급 업소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 세금 탈루, 그리고 몇몇 유명 인사들과의 검은 거래까지 이 모든 정보를 모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행동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상처받은 남편이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수지는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상적으로 대화했고 그녀의 거짓말에도 의심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늦게 들어올 것 같아라는 말에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지만요. 지훈도 미행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아르바이트 장소,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병원까지 그의 일상을 파악하며 생각했어요. 이 젊은 남자는 악인일까 아니면 상황에 휘말린 불쌍한 사람일까?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잠시. 그가 수진에게 보내는 문자를 보고 나면 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늘 밤에 만나자. 그 사람은 또 늦게 들어온대? 그 사람이 바로 나였죠. 이름도 없이 그저 장애물처럼 취급되는 남편.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저 그 사람으로 지칭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훈이 룸살롱에서 다른 여성 고객과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는 수진에게 보여주던 것과 똑같은 애정 어린 표정으로 그 여성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훈에게 수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저 수많은 손님 중 하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후원자 정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드니 더 화가 났어요. 수진은 진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지훈은 그저 연기일 수도 있다니.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내 계획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어요. 룸살롱 내부 직원과 접촉했습니다. 돈을 주고 내부 정보를 얻었어요. 매출 기록, 세금 관련 서류, 그리고 특별 서비스에 대한 증거까지. 수진이 투자한 그 업소가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의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도 모았어요. 그가 받고 있는 장학금, 학과에서의 평판, 교수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를 압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회사 내부 정보도 파악했어요. 그녀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지, 회사에서의 평판은 어떤지, 이런 정보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3달 동안 침묵 속에서 정보를 모았어요. 그동안 수진과 지훈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그들의 미래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행동할 준비가 되었어요. 비가 내리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은 또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간단히 알았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대화 기록, 호텔 영수증, 그리고 병원비 지불 내역까지. 수진이 지훈과 맺어온 모든 관계의 증거였어요.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거실에 불이 켜져 있자 그녀는 놀란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라고 물었어요. 안 자. 얘기할 게 있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진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테이블 위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는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알잖아. 이게 뭔지. 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박지훈, 25살, 대학생이자 룸살롱 호스트. 네가 6달 동안 만나온 남자지.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을 마침내 던졌어요.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웠어. 당신은 늘 바빴고 나를 안 봤어. 지훈이는 달랐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걸 알아챘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식으로 끝내려고 했어? 끝내려고 한 게 아니야. 수진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가 필요했어. 하지만 점점 감정이 커져갔어. 그래서 이혼하고 그와 함께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물었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다 들었어. 너희 대화를.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지훈이가 필요했어. 그 애는 너한테 뭐가 필요한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돈? 아니면 몸? 아버지 병원비? 등록금? 수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혁, 그건 네가 몰라. 지훈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아버지가 암으로. 알아. 그녀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 지훈의 아버지가 말기 암 환자라는 것도, 네가 병원비를 대주고 있다는 것도, 심지어 그의 등록금까지 네가 내고 있다는 것도 알아. 수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넌 몰랐겠지? 내가 계속했어요. 지훈이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그 애에겐 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거짓말이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또 다른 사진을 건넸어요. 지훈이 다른 중년 여성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이것도 사랑이야? 수진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업무상. 그래, 업무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돈을 주고 그는 내게 사랑을 파는 거야. 그게 바로 너희 관계의 본질이야.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모든 것을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단순한 이혼으로 끝내지 않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투자한 룸살롱의 불법 활동 증거, 지훈의 대학 생활과 장학금 관련 자료, 그리고 수진의 회사 내부 정보까지. 우선 첫 번째 타겟은 룸살롱이었어요.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 탈세, 불법 영업 등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일주일 이내에 단속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훈이었어요. 그의 대학교 장학금 담당자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훈이 룸살롱에서 일하며 불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증거 사진도 첨부했어요. 장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죠. 아마 장학금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의 회사였어요. 그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비열해 보였어요. 대신 그녀가 투자한 룸살롱에 대한 정보를 익명으로 회사 내부에 흘렸습니다.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에서 임원이 그런 업소에 투자했다는 소문은 그녀의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도 평소와 같이 대했어요. 이혼 서류를 건네며 변호사가 준비한 거야. 검토하고 서명해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서류를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형식일 뿐이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 고급 룸살롱 불법 영업 적발 소식이 나왔어요. 수진은 TV를 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투자한 바로 그 업소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수진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운이 나빴네. 무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알아챘을까요? 내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수진은 출근했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룸살롱에 투자했다고. 그래, 누가 그런 소문을 냈을까?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내가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확신한 듯 했어요. 이건 너무해. 내 직장 생활을 망치려고? 내가 우리 결혼 생활을 망쳤잖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의 휴대폰으로요. 나는 그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수진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아내는 지금 통화가 어려운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차분하게 물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인생은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소문이 퍼져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투자했던 룸살롱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투자금 대부분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지우는 장학금을 잃고 학교에서도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울었어요. 때로는 내게 화를 내기도 했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날 망치려고 해? 수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야.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민혁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돌아가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복수였을까요? 병든 노인과 그의 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들어와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수지는 그를 보자마자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왜 여기에?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서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그는 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혁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수진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둘 다 책임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지는 거야. 제발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위독하세요. 병원비만이라도. 순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 젊은 남자의 아버지까지 고통받게 하는 건 내 본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해결해 줄게. 수진과 지훈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지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인생을 바로잡아. 학교를 마치고 정상적인 직장을 구해. 그리고 아버지를 잘 돌봐.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떠난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나도 몰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의미 없다고 느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잠시였지만 그것이 가져온 공허함은 오래 지속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보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갔어요. 하지만 막상 법원 앞에 서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워버려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 결정했어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수진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결혼 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당장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잠시 떠나 있을 거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혼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접수하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수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지만 나는 그것에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랑이라 믿었겠지. 난 그 끝을 보여줬을 뿐이야. 하지만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정하지 않은 채 그저 달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복수는 내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치유는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에 수진에게서 몇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처음에는 사과와 후회의 메시지였고 나중에는 그녀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상담사를 찾았어요. 내 분노와 상처를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지는 그동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차분해졌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아픔, 배신, 그리고 미래에 대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지훈의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장례식에 가지는 않았지만 조의금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그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수진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상처는 너무 깊었고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시도하기로 했어요.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이 물었어요.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치유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끝에 침묵이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